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컴퓨터 통신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총 15주인데요. 이게 벌써 12번째가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지 않는 이상 않으면은 잘못하면 한 학기가 그냥 쏙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꼭 자기도 학습을 잘 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 9장 인터넷 프로토콜과 주소 체계인데요. 그 IPv4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서브넷에 대한 내용까지 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9-4절 도메인명 시스템 DNS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메인명, 도메인 네임이죠. 도메인 네임 시스템입니다. DNS라고 우리가 부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수많은 인터넷 우리 주소들이 있을 텐데, 이게 우리 이제 숫자로 주소가 다 이렇게 IP 주소가 되어져 있으면은 그걸 어디를 가기 위해서 그 주소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알파벳 숫자 그게 다 외워서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지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 같은 거 다 외우고 있나요? 그렇죠? 필요한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못 외우고 있죠? 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핸드폰에 거기다 이름을 부여해 놨잖아요. 김아무개, 뭐 이아무개, 박아무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거기 누르면은 전화번호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주소 체계를 우리가 할 때 이게 DNS라고 하는 걸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루트 서버가 있고 그 안에 각각의 이렇게 뭐 아르파 서버, EDU 서버, 컴 서버, US 서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계층 구조를 갖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 계층 구조에다가 각 호스트마다가 이제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AA.edu 뭐 이렇게 이름을 부여해 주면은 이 이름에 대응되는 실제로 IP 주소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DNS 우리 이름 주소 테이블이고 그걸 가르쳐 주는 녀석이 DNS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에 체계를 하고 그 IP 주소마다 이름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이름에 따라서 IP 주소를 우리가 찾아서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층 구조를 부여해준다 이겁니다. 계층 구조를 한다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CH 찰이죠. 이게 호스트 컴퓨터 실제 이름인데 근데 아까 그림 봤듯이 APP가 찰 이름을 포함한 보다 상위가 되겠고 AA가 그 APP를 포함한 또 그보다 상위고 그 다음에 EDU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그쵸? 충청남도 그 다음에 뭐 그 서산시 뭐 해미면 한서대학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계층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집 주소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 요런 이름을 이렇게 계층적으로 부여를 해주고 요 계층 주소에 따라서 그 IP 주소 값을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중복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이런 식으로 꼭 후미 서픽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소를 부여해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게끔 한다.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DN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해져요. 그래서 이게 그 도메인 이름에 따라서 IP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편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 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계층 주소로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대한민국, 충청남도, 서산시 뭐 이런 식으로 해미면 한서대학교 이런 식으로 계층 주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용을 해서 사용해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 보고 몇 개의 라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포괄적인 도메인 라벨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미 인터넷에서 이미 쓰고 있는 내용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DNS 서버는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도메인의 이름을 우리가 제어가 자율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제어한다 이럽니다. 그 계층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보면 이게 컴이 있죠? 컴이 최상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플랜트예요. 그 밑에 플랜트.com 서버가 있겠죠. 그 다음에 플랜트.com 서버의 아래 플라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flower.plant.server가 있고 그 밑에 다시 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lily.flower.plant.com 이런 식으로 계층 서버를 우리가 계층적으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만 딱 할랑 해준다. 이것이 번잡하고 하니까 딱 하나만 해준다. 이러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에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호스트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의 변경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를 다시 경신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일 도메인 시스템으로 모든 그 도메인 이름 IP 주소 관리해 주는 거는 결코 효율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분산된 형태로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관리명에서도 관리라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추구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이렇게 나무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끊기면은 다른 서버로 다른 노드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게 그래서 그 연결하는 우회 통로가 반드시 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도 만약에 한 서대 안에 있는 이 노드가 나가면 전체 한 서대 내의 전체 그 네트워크가 다운이 되겠죠.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무 구조를 택함으로써 다른 서버로 이동을 되는데 주어진 노드가 다시 나뉘지는 않게 된다. 이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9장이 끝나고요. 9장이 끝나고 우리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은 그 IP 패킷 전송과 성능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절과 2절 IP 패킷 전방위 전송 방법, 그 다음에 2절 모바일 IP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지만 네트워크 성능과 큐잉 모델, 뭐 이 네트워크 설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장 부분은 전방위 전송 기법이 뭔가, 모바일 IP 기법이 뭔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IP 패킷 전방위 전송 기법입니다. 전방위라는 말이 이게 포워딩이라는 말이에요. 포워딩이란 말 여러분들 저 일상생활에서 쓰나요? 우리가 할 때 그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하죠. 뭐 뒤로 전달, 앞으로 전달 뭐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할 때 이게 바로
그 표현할 때 포워딩 한다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컴퓨터 통신이니까 그 패킷이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패킷이 전달이 될 때 전송 목적지까지, 전송 우리 출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패킷이 이렇게 최적의 경로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라우팅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뭐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의한 그 패킷의 처리 과정을 이렇게 꼭 감독을 잘 해야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물리적 연결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직접 전달, 간접 전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패킷의 전송, 그다음 그 시작과 출발이 동일한 물리적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한 서대 내에서 한 서대 다른 내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직접 연결이 되겠죠. 간접 전달은 이렇게 동일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뭐 그 사이트를 우리가 방문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간접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간접 전달이 다수겠죠. 그렇죠? 학교 내에서 우리가 뭐 사용하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간접 전달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 포워딩, 그 최종 목적지에 전달되는 경로상에 이게 패킷이 위치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군대 갔다 와서 앞으로 전달, 뭐 뒤로 전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달되는 그 경로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달되는 뭐 우리 물품이면 물품 이런 것들이 그 패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방위 전송,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별게 아니죠. 그 경로상에 패킷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라우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방위 전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게 라우팅 테이블에 생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라우팅 테이블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최종 목적지 기반 전송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방법이 널리 이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호스트나 라우터에 라우팅 테이블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이게 그 인터넷 환경에서는요,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가는 목록이 너무 많아지죠. 그쵸?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전부 다 땡겨올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생겨난 게 다음 홉 기법, 네트워크 특정 기법, 기존 라우팅 기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홉 기법은 이제 다음이 이제 넥스트죠. 홉은 우리 설명했죠. 우리 영어로 펄짝펄짝 뛰는 건데 그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그 라우터로 이렇게 하나의 라우터에서 다른 라우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가 아니라 다음 홉에 대한 주소들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요, 그림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A 호스트에서 R1을 거치고 R2를 거치고 B 호스트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목적지가 B가 되는 거고, 그 R1, R2, B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R1의 입장에서 보면은 R2로 해서 B2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R2에 도착했으면은 B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킷이 이렇게 꼭 돼야 되는 거고,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홉은 보면은
A에서는요, R1만으로만 넘겨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지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바뀌지 않지만 R1으로만 넘겨주겠다 이겁니다. 다음 홉 R1이 되고 R1에서 받았어요. 근데 목적지는 비트인데 지금 갈 수 있는 데는 R2밖에 없죠. 그러니까 R2로 넘기면 다음 홉. 그렇죠? 그 다음에 R2에서 보니까 이제 B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되죠. B로 넘겨주는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다음 홉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특정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그 목적지 호스트 주소에 대해서 모든 항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 네트워크의 주소 자체를 사용해서 하나의 항목으로 우리가 대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겠어요. 그래서 그 S 서버는 호스트는요, N1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 안에 R1을 거쳐서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N1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A, B, C, D가 만약에 목적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홉은 무조건 R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특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 목적지가 N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의 항목이 하나 줄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N2로 보내주게 됩니다. R1을 거쳐서. 그래서 이게 다음 네트워크로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특정한다는 의미에서 네트워크 특정 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스페시픽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정 라우팅 기법입니다. 기정은 이제 미리 정했다는 얘기죠. 디폴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디폴트란 말 이미 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예를 들어 보면요. A 호스트에서 정결되면은 이게 R1이나 R2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N2로 가는 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R1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A에서 R1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어떻게 되겠어요? R2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N2로 가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 되는 것이 이제 R2가 되는 거니까 이게 R2가 디폴트 라우터가 되는 겁니다. 디폴트 라우터가 되고 그래서 그 A 호스트의 라우팅 트리블은 디폴트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 R2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져 있습니다. 디폴트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대부분 다 일로 나가는 게 이게를 그냥 디폴트로 딱 지정해 버린다 이겁니다. 그렇죠? N2로 가는 경우는 소수고 바깥으로 나가는 이 녀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겠죠. 자, 아까 포워딩에 대한 내용들을 했는데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포워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여기 R1 그림을 보면 R1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M0, M1, M2 이렇게 우리가 쭉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R1 네트워크 라우터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네트워크가 M0, M1, M2, M3 이런 식으로 4개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요 175.60. 50.65, 200, 그쵸?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이게? 얘가 바로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디폴트로 해서 인터넷 외부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라우팅 테이블에는요, 마스크가 있고,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다음 홉이 있고, 인터페이스 등 이렇게 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제일 큰 거를
제일 처음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6, 25, 24, 2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일 첫 번에 n값, 프리픽스 값이 큰 값, 마스크의 큰 값부터 사용합니다. 26이 가장 큰 값이 되고, 그렇죠? 26이 가장 큰 값이 되고, 그 다음에 175, 50, 65, 192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 요거죠, 요거. 그렇죠? 슬래시 26 펀드는 라우터가 아론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여기 25가 있죠. 슬래시 25. 그 다음에 여기 24, 뭐, 22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슬래시 20으로 표현되는 네트워크는요, 아론 네트워크하고 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호흡에 대한 항목은 불필요하죠. 그렇죠? 다음 호흡에 대한 건 반드시 글로 나가니까 그냥 연결돼서 들어갑니다. 일단 네트워크 주소가 있고 다음 호흡은 이미 연결이 이미 되어져 있으니까 딴 곳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M1, M0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고 다음 호흡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디폴트 있죠? 디폴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다음 호흡이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 보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지 주소가 175.50.65.140이더라. 그러면은 그 결과를 찾아보면요. 이게 첫 번째 마스크를 보면 일치하지 않죠. 두 번째 마스크를 보면은 일치하죠. 그렇죠? 예. 근데 다음 홉 주소가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직접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그림 M0 있죠? 요 M0로 얘를 통해서 전방위 전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과정이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디폴트인지 아닌지 그리고 테이블을 찾아봐서 일치해주면은 보고 다음 호흡이 없으면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전방위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터 R1의 라우팅 테이블을 참조해서 토폴로지를 그려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6, 25, 24 디폴트가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M3가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4개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고 3개의 인터페이스가 네트워크가 R1에 직접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디폴트 라우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아까 봤듯이 슬래시 25, 26, 25, 24 요 3개들은 직접 연결되어 있죠. 다음 몹이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여기 디폴트 110.20.5.4 이거의 R2가 인터페이스 M3가 바로 디폴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봐라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모바일 IP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IP 주소가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컴퓨터가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을 해갔어요. 컴퓨터 전체가. 그러면은 주소가 이동됐으니까 이제 발신지 IP 주소 뭐 이런 IP 주소를 전부 다 다시 할당을 받아야 되고 호스트도 재부팅 돼야 되고 DNS 테이블을 수정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운되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전송이 또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소 변경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2개의 주소를 사용해 보자. 그게 바로 모바일 IP
기술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모바일 IP라는 것이 영구적인 IP 주소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동 호스트가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IPv4 그 다음에 IPv6 이동성 구현은 이렇게 규약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약속해 되어 있는 겁니다. 개념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모바일 IP를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의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주소가 있는데 임시 주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케어 오브 어드레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그 홈 주소가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동이 되어지면은 관심 주소가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주소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관심 주소로 연결이 돼서 예? 그렇죠? COA를 부여를 받아서 그동안 그 이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주소 하나 더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주소로 연결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저 에이전트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홈 에이전트, 외부 에이전트라고 하는 개념을 좀 알아야 이 내용이 정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홈 에이전트는요, 이게 이동 호스트의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라우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 노드에 대한 현재 위치, 현재 IP 주소 정보를 유지하게 됩니다. 원격지 호스트가 이동 호스트로 패킷을 보냈을 때 이게 홈 에이전트가 이동 호스트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에이전트는요, 보통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라우터가 됩니다. 그래서 홈 에이전트로부터 전송받은 패킷을 받아서 이동 호스트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홈 에이전트하고 그 외부 에이전트 역할을 했죠. 그래서 홈 에이전트가 있다가 주소가 이용되면은 외부 에이전트를 받아서 그 외부 에이전트가 이제 이동 호스트로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 호스트가 되더라도 홈 에이전트하고 이 외부 에이전트 이거 있죠. 이 둘은 서로 그 관심 주소를 통신이 서로 가능해서 그 관심 주소를 서로 수신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이동 호스트와 외부 에이전트가 이렇게 동일한 경우에 그때는 동일 위치의 관심 주소가 되고 이 모바일 IPv6에서는 이런 외부 에이전트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뭐 길게 줄줄이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바로 이 호스트잖아요. 컴퓨터. 그쵸? 그래서 한 군데에서만 네트워킹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동하죠. 그쵸? 네, 이동하더라도 그 인터넷은 계속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고 받을 수가 있죠. 바로 이 기술이 이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 전송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발견하고 등록하고 데이터 전송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발견 등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호스트, 그 외부 에이전트, 홈 에이전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에서는 원격지 호스트가 이렇게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알겠죠? 그쵸? 에이전트가 홈 에이전트를 연결됐고 등록을 받고 그 다음에 외부 에이전트에다가 다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동한 다음에 호스트도 역시 에이전트를 요청받고 등록 요청하고 등록받고,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조리 당연히 에이전트를 찾아내는 게 제일 큰 첫 번째 단계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에이전트를 찾아내는 게 에이전트 요청, 그 다음에 에이전트 광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의 그 광고는 라우터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그 에이전트 광고를 패킷에 추가를 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에이전트다 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걸 에이전트 광고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 광고 메시지가 이렇게 패킷에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죠. 유형이 어떠냐, 뭐 길이, 일련 번호, 유효기간, 코드 보류, 외부, 그 다음에 관심 주소, 우리 외부 에이전트만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등록이 필요하다, 1이면은 그 다음에 1이면 에이전트가 현재 처리 중에서 등록이 비롯하고 에이전트가 홈 에이전트고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광고가 에이전트 요청이 되겠죠. 그쵸? 새로운 네트워크로 이동을 했는데 에이전트 광고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요, 못 받게 되면은 에이전트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호스트는요, 요 에이전트 요청을 위해서 그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ICMP 라우터 요청 패킷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에이전트 그 라우터 요청 패킷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 호스트가 외부 네트워크로 이동한 다음에 외부 에이전트를 이제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등록을 해야 되죠. 그쵸? 우리가 이제 그 기지국에 자기 자신을 핸드폰 들고 다닐 때 기지국에 자기 자신과 이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동 호스트는 외부 에이전트에 자신을 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이동 호스트는 자신의 홈 에이전트에 등록 이미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이는 그 이동 호스트를 대신해서 외부 에이전트에 이루어지고 이동 호스트에 등록이 만들면 등록을 또 갱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로 돌아왔을 때는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이렇게 등록 요청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됩니다. 등록 요청 메시지의 이 형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형식 폼입니다. 그래서 3단계는 이제 뭡니까? 마지막 그 데이터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에이전트 발견과 등록이 되면은 완료되면은 이동 호스트와 원격지 호스트 간의 데이터 통신이 이제 가능해져요.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격지 호스트를 통해서 홈 에이전트를 통해서 홈 네트워크 연결해서 외부 에이전트로 가고 그 다음에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 호스트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원격지 호스트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동 호스트를 통해서 원격지 호스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 4단계 데이터 전송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단계별로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원격지 호스트에서 홈 에이전트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자신의 주소를 이제 소스 주소로 설정하고 최종 목적지 주소는 이동 호스트의 홈 주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홈 에이전트는 패킷을 수신할 때 패킷을 외부 에이전트로 보내주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주소를 소스 주소로 외부 엔진 주소를 목적지 주소로 해서 그 AP 패킷에 캡슐화 처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외부 에이전트에서 이동 호스트로 이렇게 그 원래 패킷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등록 테이블을 참조해서 패킷은 임시 주소로 보내집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동 호스트에서 원격지 호스트로, 이동 호스트가 원격지 호스트로 전송하기를 원하는 패킷이 있을 때 정상적인 것처럼 전송을 해줍니다. 이동이 이미 되어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홈 주소를 소스 주소로, 원격지 주소를 최종 목적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에서 온 패킷이라 하더라도 이동 호스트에 홈 주소를 이렇게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10장 3절 네트워크 성능과 큐잉 모듈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15주 강의에 벌써 12강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리주소 학습을 안 하면 그냥 한 학기가 날아갑니다. 꼭 좀 당부하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우리 그 부장 내용입니다. DNS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페이지 분량 작성하고 이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